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이는 전통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강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권 경쟁을 상징할 수 있는 말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 심지어 호주나 대만 같은 강경한 반중 국가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나날이 커져 2021년 기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육박하게 됐고 2030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이죠. 유럽연합조차도 중국과의 맹목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유군을 독립적으로 창설할 정도로 경중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이를 정말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없으면 너네 경제 힘들어지니까 까불지 마라는 식으로 외교 결례를 일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힘없는 약소국들 앞에서 국제 깡패가 되며 심지어 G20에 속하는 중견국 선진국 국가들에게조차 거침없이 부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한령, 한국문화예속화 시도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행보를 보여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밖에 미세먼지 불법 조업 등의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결국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 1위에 선정되었죠. 뻔뻔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중국인들을 한국의 극심한 반중 감정을 보고서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한 중국 교수의 발언이 중국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멱살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얘기였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 시장을 외교적인 무기로 한국의 친중 노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친중 국가로 합류하게 되면 외교 안보 등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중국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서방 진영의 파트너인 러시아는 실상 중국의 잠재적 경쟁자이며 북한은 말도 잘 듣지 않으면서 돈은 돈대로 빨아가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만 깎아먹는 골칫덩어리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은 딱히 강대국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보다도 부유하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국가로 반식민주의 사관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산업적으로도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경쟁하는 분야가 많으며 군사적으로도 태평양 항구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대표적인 지역 강국이죠. 게다가 중국은 오늘날 영어 및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5개의 눈이 그러하듯 과거 유교 사상을 공유했던 명나라와 조선의 문화적인 공통점은 상호 신뢰를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당히 괜찮은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랜 역사가 존재하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유일한 방편인 경제 카드를 적극 내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경제 카드는 중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칭화대학의 왕슈잉 교수는 미국보다도 경계해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중국 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편견 중 하나로 한국은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으니 중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중국이 한국에서 뭘 수입해오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매년 한국에서 많은 것을 사들이는데 실상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차의 점유율은 1%도 채 안 된다며 무려 72%의 중간재를 사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는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 수출 다변화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무역 구조의 취약성으로 이해되지만 이것은 역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한국이 공급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고 중국 정부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디스플레이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반도체 굴기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절대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의 주요 수입국 및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순인데 중국의 1위 수입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2013년 이후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중국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한국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함으로써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의 안색을 살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도 중국에선 한국 눈치를 보자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국내에선 중국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정덕군 이어재단 이사장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경우라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저자세일 까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성은 오히려 중간재 생산과 관련해 우리의 경쟁력이 대단하다는 점에서 오는 긍정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가 애원한다고 중국이 사줄 리 만무하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높다고 우리가 지레 중국 눈치부터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수출이 지나치게 중국 의존성을 띠는 걸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중 수출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다변화 전략을 통해 확대 균형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뤄야 하고 특히 수출 시장 다변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지역 다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미국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한국의 근원적 동반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죠. 또한 프리드먼은 향후 10년간 가장 활력 넘치는 경제권이 될 미국은 한국 경제의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곳도 한국의 기회의 땅일 뿐 의존할 곳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간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 안미경중 형세를 취했다면 앞으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최대의 파트너가 되는 안미경미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패권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자신의 우려는 한국이 더 취약한 경제권을 번영의 근본으로 삼고 미국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안보 경제적 핵심 이익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정학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죠. 조지 프리드먼은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져 한국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오랜 역사가 존재하는 한미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